2023년 8월 19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는 바닥 테스트입니다. 지난주에 박스라고 했었는데 박스가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예, 조금 쉬어가겠지 했는데 쉬어가지 않고 중국 시장에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거의 뱅크런 비슷한 사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문화를 감내할 때라고 시진핑이 얘기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돌발 악재가 나오니까 미국 채권 팔고 금 팔고 가상화폐 팔고 이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금 팔고 가상화폐 팔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바닥이 깨졌죠. 근데 웃긴 거는 금요일 날 시장에 330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330이 바닥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위에 박스입니다. 밑에 박스는 여기거든요. 야간 시장에 요거를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300과 330을 지난주에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1차 바닥 330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203 이게 위에 꼭대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깨지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넥스트윅에서 차트로 설명드렸었는데 그게 320 정도 원저리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요한 이슈는 바닥 테스트. 바닥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닥 테스트. 단기간 이 330 원저리에서 지지가 살짝 나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40이 그전 바닥이었다면 33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300과 330 사이라고 했죠.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추가로 내려가지 않는 한 이 안에서 올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 지금 이 구간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ETF 같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더 익절 가능한 종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익절하면서 시장 대응을 할 거고요. 익절하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슈는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여기 신용위험과 한계위험, 그다음 금융권위험, 그다음 리세션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신용 문제가 불고 일으켜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계 기업들이 부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중소형은행의 강등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2금융권에 지금 대출 이자 놀이를 해서 이득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좀 경계선에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 이것도 동일하게 영역으로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S가 3, 4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에 만약에 하락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40을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입이죠. 지난주에 20, 한 6, 7 정도까지 왔었는데 40까지 온 거기 때문에 올라가고 40에서 1,4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공격을 갈 거고 하는 총재랑 금융위원회가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화가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익절하시고 위에 올라갔을 때 1,400 가까이를 또 익절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기 1,450원을 막으려고 할 거고요. 이거가 올라가려면 실제로 누가 필요하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CDS가 전환이 일어났고요. 일본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미국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기업입니다. 여기 있는 게 핵심인데요. 기업 금융 강화하는 데인데 기업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담보물 없는 자산에 대한 대출은 잘 안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파산을 택해야 되는 중기들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지금 그냥 강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는 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들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크아웃 5년 만에 아웃위기라는 거죠. 부실 기업이 중도산 우려가 있어요. 이거 우회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고 인건비, 원자재 이자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돌릴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출 부실이 더 큰 폭탄으로 올 거고 이런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 기업이 제일 위험해요.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까지 줄 수 있는 한계 기업들, 중소형 은행 그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간에 연체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출을 막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과 미국 중소형은행 위험입니다.
제2금융권의 보험사는 역대급 반란이라고 해서 5대 금융만큼 번 이유는 뭐냐면 대출 우리를 해서 이득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회복인데 이거는 뉴스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부 있긴 있지만 여기 있는 주상복합과 연립주택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이요. 수도권 아파트 회복 지방은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내 투자자 영향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영향 줄 거예요. 그다음에 피치도 신용평가사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강등을 하겠다 이 말인 거고 중소형은행이 올 것이 신용 강등되면 이것도 옥석 가르기가 될 거고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설이 나오냐면 이런 사설 기업들을 국가가 부도를 내고 국영화를 함으로써 이 아파트들을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한번 재편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 꼭지보다 높은 데는 몇 번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없어요. 90년대 이후에는 잘 없는 지점에 와 있는 거고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서가지고 플랫을 하는 구간이 이제 될까 말까 한 거고요. 플랫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가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나마 괜찮고요. 요만큼은 잘 버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힘든 거고요. 저는 요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요걸 연착륙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연착륙의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경착륙이 돼버리면 요 경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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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착륙이거든요. 완전 시장 자체가 뒤흔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3%가 됐을 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3% 이하. 미국 금리 3% 이하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2% 이하가 될 겁니다. 기준금리가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3.5%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연착률 확률 30%, 경착률 70%.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착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했지만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연착률 확률이 지금 이게 적정한 거 맞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 인하 정책,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순매도를 막았대요. 미국, 중국 증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계도 숨기고 있어요. 이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실업은 늘어나고 소비. 그래서 실업 통계를 안 보여주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은 사실상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거고, 일본의 대차 대조도 불황하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일본은 그래도 과거로 꾸준히 전 세계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원금만큼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죠? 등소평이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강하지 말고 10년은 더 참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참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타격은 덜 것 같은데 인도를 잘 하려면 우리나라의 성장성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 상한은 지금 1%로 올린 상태고요. 여기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이에요. 플랫으로 갈 뻔했는데 한 번 더 올렸죠. 이번에 금요일날 주가가 빠진 이유가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말했어요. 얘가 6%까지 간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도쿄 증시도 같이 내려오고 물가도 연속 상승. 이게 문제예요. 연속 상승인데 일본 금리가 높아지면 글로벌에 나가 있던 외환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화 가치가 추풍 낙엽이라고 했는데 지금 야간에 보면 엔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무섭게 그 여러분들 대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제2의 IMF, IMF가 왜 왔냐면 그러니까 그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수합 우리 체결 안 된 상태일 때 금융실명제 하면서 돈이 회전이 안 되는 면서 경색이 일어난 거고요. 그때랑 좀 다르가면 우리가 지금 수치비로 400%까지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지만 한계 기업들은 400%는 못 빌려서 못 사는 거고요.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흑자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헝다는 미국의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 여기 이제 시주석이 여기 있죠. 인내하자는 이야기를 직접 한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헝다그룹도 있고 미국 파산 보호했고 부동산 기업 파산 위기 초대형 여기 다른 거예요. 기업이죠. 기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회사도 동일하게 힘든 상태고 헝다보다 더 악재라고 한 겁니다. 돈이 안 돌거든요. 돈이 안 돌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연체도 이렇게 많아지죠.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깡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야
똑같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신용으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데 실업자가 늘다 보니까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힘들어지는 거고 중국은 지금 경기 전반이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채권. 그러면은 중국이 힘들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채 팔고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채 팔면 미국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거친 시선은 미국 금리 있죠. 금리랑 가격은 반대예요. 가격이 싸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누가 파는다는 겁니다. 누가? 중국이 팔겠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강달러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매각을 하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해외 손실 우려인데 2분기에는 대손 3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와요? 3, 4분기 실적이 나온 거고 지금 실적이잖아요. 실적 발표가 제대로 나와 있진 않아요. 8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약간은 이번 올해의 주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위험할 거다. 그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로 시장은 지금 도배되고 있어요. 지금은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익절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오면 익절하셔갖고 현금을 조금 한 3, 40% 가지고 있다가 지금 구간에서부터 1차 매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300선까지, 320과 300까지를 한 번 더 보세요. 320 하고 우리나라 지수 기준입니다. 300까지가 하나의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면 진짜 작년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조금 이어지고 나면은 시장 전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면 국가는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미국 경기도 침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이 됐을 때는 국가가 돈을 푼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대출 여력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굳이 대출을 늘릴 필요 없는 거고요. 대출에서 투자할 시점은 아니고요.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 대출하다가 나중에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2%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때 투자할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을 기다리면서 진짜 엎드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